최근 들어서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매일 헬스클럽 가서 1시간씩 꼬박꼬박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안 빠졌을까요? 니트가 없었거든요. 박용우 고수의 올바른 다이어트 비법. 제가 지금부터 다이어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살이 찌는 이유 뭘까요? 많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든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많이 먹어서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내 몸이 지방을 안 쓰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같이 쓰게 됩니다. 같이 쓰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돼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잠시 지방을 쓰는 것을 멈춥니다. 물론 쓰이긴 하지만 최선으로 줄이고 거의 당을 쓰게 됩니다. 당이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당과 지방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탄수화물은 지갑 속 현금, 지방은 은행 예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은 지갑 속의 현금이 반 정도 줄면 그때부터 은행 예금인 지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아침부터 지갑에 현금을 그득해서 쌓아뒀는데 현금을 쓰기는커녕 계속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좋네요. 저 학생, 저 나가서 저 손들고 서 있어요. 떠든 사람 김혜경. 그러니까 이 지갑도 한계가 있지 한없이 현금을 넣게 되면 빵빵해지다 못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첫 번째로는 지갑에 현금이 그득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금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방을 쓰는 대사가 퇴화가 됩니다. 예금을 끄집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예금을 찾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지방은 한없이 비축이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비축할 수 있는 창고가 제한되어 있어요. 간과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탄수화물이 근육도 비좁고 간도 우리가 간땡이가 아무리 커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비축해 두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탄수화물을 처리해야 되는 인슐린이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의학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더 안 쓰는 몸이 되면서 복부의 내장의 지방을 하나둘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내장 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속에 전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전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하나둘 변화가 생기죠. 첫 번째로 몸이 붓습니다. 두 번째, 숙면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가 않고 늘 피곤합니다. 네 번째,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변비가 옵니다. 다섯 번째, 우울해집니다. 나 전부 다 하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같이 다니는 것, 이게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법으로 들어가야죠.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꿔야 다시 살이 빠지고 살찌지 않는 몸이 되겠죠. 지갑 속 현금인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첫 번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강한 몸이 아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의 만성 염증이 있는 몸을 지방을 안 쓰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얘를 당으로 바꿔서 씁니다.
건강한 몸과 뚱뚱한 사람의 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잖아요.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없어. 운동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단백질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흔히들 다이어트 할 때 달걀, 흰자, 닭가슴살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은 줄이되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 먹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을 다시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자극, 바로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매일 헬스클럽 가서 1시간씩 꼬박꼬박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안 빠졌을까요? 니트가 없었거든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다이어트는 니트 다이어트다. 니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그 니트를 생각하실 텐데 니트 입고 다닌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니트가 이제 영어로 NEAT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네.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 이게 어렵죠? 좀 어렵네요. 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일어나서 좀 움직이기도 그렇죠. 하고 몸을 그런 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어. 그런 게 니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우리는 늘 식이요법과 운동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과 운동에 가려서 정작 더 덩치가 크고 중요했던 니트가 소외돼 왔던 거예요. 오. 근데 실제로 니트 다이어트를 이제 주장했던 분이 이제 레바인 박사인데 네.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상에 살이 잘 찌는 체질, 안 찌는 체질은 없답니다. 없다고요? 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예. 속옷에다가 네. 센서를 부착을 했어요.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2초 간격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살이 잘 빠지는 사람, 살이 안 찌는 사람의 차이가 뭐였냐 봤더니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살이 잘 찌는 사람들에 비해서 2시간 15분 덜 앉아있더랍니다. 확실히. 아니 박 교수님이 왜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아니, 알아듣겠는데. 넌 엑서사이즈 충분히 알아들었어. 아니 한마디로 짜투리 운동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짜투리 운동. 자투리 운동. 아니, 그걸 딱 이야기하면 되지.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운동 그러면은 나가서 걸어도 네. 30분 이상 걸어야 운동이라고 생각을 그래 했단 운동 말이에요. 된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잠깐 일어나서 한 뭐 30초라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앉는 것도 니트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저는 진짜 솔직히 정말 많이 먹는 편인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그러시거든요. 저거 산만해갖고 살이 안 간다고. 제가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TV 조금 보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고 손톱깎이 가지러 혼자 손톱을 깎다 영양제 해서 혼자 트리트먼트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게 sitting disease. 오래 앉아 있는 병입니다. 야, 근데 대부분의 사무직들이 다 그럴 텐데.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해도 예. 나머지 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운동의 효과가 상쇄돼요. 어머, 어떡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자, 기지개 좀 펴면서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좀 이렇게. 예. 서절 교수님, 네. 제 환자 예를 하나 들어보니까 아, 예. 며칠 전에 이제 찾아봤는데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한 영양제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비타민 A가 조금 들어있다고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A가 안 좋다는 방송을 많이 들었대요. 물론 그 연구 결과가 있었죠. 있어요?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비타민 A를 끊겠대요. 야, 진짜. 네, 그러네. 진짜 그걸 주객의 통해서 전도가 됐네. 그만큼 뭔가를 하던 걸 끊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니트 다이어트라는 어리석어요. 것도 네. 우리가 식이요법 해라, 운동해라 이런 게 많은데 네.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는 일에서 뭔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다이어트가 될 수 네. 있으니까 좋은 건데 우리가 물을 자주 마시면서 네.
소변을 보러 그래도 화장실이라도 가면 그 움직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물도 안 마시고 소변도 안 보러 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니트 다이어트에서는 좀 반대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들었습니다. 한탄이 드는 게요. 지금 말하는 그 니트가 뭐 기질도 작용하겠지만 확실히 나이대에 작용을 합니다. 10대, 20대는 여기서 저기 고개 들 때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물론 나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뭐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박용호 고수께서 니트 다이어트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저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아니 근데 책상이 뭐 오동나무로 만들었나 들고 들어오시는데 예, 묵직한가 봅니다. 남이 아이들이 있어요. 쓰기에는 좀 너무 큰데? 높고 어허. 성인이 쓰기엔 좀 낮고 애매하네요, 높이가. 예, 자, 박용호 고수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거는 보통 책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책상입니다. 마법의 책상입니까? 그 손범수 아나운서가 여기 앞에 예. 보시면은 네. 버튼이 있는데 아, 이쪽에 버튼이 있네요. 네, 거기 그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쭉 이게 위로 계속. 지금 위쪽으로 네네. 휘살표가 향해 있는 거를. 아 여기 디지털로 지금 숫자가 나타나면서. 편안해 키가. 계속 올라가. 이 정도 네, 거기서 딱 이 정도 올라가면 밥상이네. 여기서 뭐 이렇게 뭘 쓸 수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어. 그러니까 서서 일하게 하는 책상인데요. 실제로 이 니트 다이어트가 이제 미국에서는 한 8년 전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책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만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서서 작업하는 책상. 또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직장 일을 하다 보면 거의 6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근데 6시간 이상 앉아서 있는 분하고 그다음 3시간 미만으로 앉는 경우하고 사망 위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여성의 경우에는 37%, 남성의 경우에는 17%나 사망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확실히 이제 좋지 않은데요. 지금처럼 이제 서서 이제 일하는 책상이 많이 개발이 된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의 경우에 상당히 서서 일하는 책상이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서 일하는 걸로 세팅된 경우에는 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그 뭐 토픽으로 사진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 서서 일하는 책상인데 키보드는 저기 위에 있는데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경우에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서주월 고수님. 근데 실제 다른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예, 예. 제가 그 척추 전문 디스크 수술하는 아주 큰 병원이 있는데 네. 거길 딱 갔더니 책상을 다 높여서 선생님들이 서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수술한다고 허리를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서서 진료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이어트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결국은 허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실제로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행자부, 행정자치부에서도 오래전에 사용했고 요즘에는 미래부에서도 일부 직원들한테 이게 나눠줘가지고 네. 그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네. 이게 건강해지고 업무력도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정도죠. 이거 좀 바꿔주세요. 부장님! 부장님 다리 부종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황금알이 이제 3년여 넘었지만 저만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웃긴데요. 이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박 고수님 이 니트 다이어트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우선 뭐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서 있습니다. 아, 자리가 있었어. 있어도. 네, 근데 이게 그냥 서 있는 것과 달리 흔들리는 차 안에서 서 있게 되면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전신 근육이 닿습니다. 그래서 실제 앉아 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네. 나는 지하철에서 서 있으면서 노래합니다. 잘하십니다. 예. 또 빨래를 갤 때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은 자세에서 개는 게 아니라 서서 개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1.8배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유선 전화가 있을 때는 전화 옆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들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이때 일부러 일어나서 걸으면서 왔다 전화를 갔다 하면서. 하거나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 지금 이제 TV를 볼 때 우리 정말 소파에 딱 붙어 앉으면 소파와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리모컨만 까딱까딱거리잖아요. 맞아, 일어나서 돌려서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앉았다 또 일어나서 돌리는 이러한 활동만 하셔도 2배의 칼로리가 쏘니다. 요새는 다 리모컨 돌릴 버튼도 없어요. 새겨 들으세요. 일어나서 한번 버튼 누른다고. 아니 근데 저도 그 리모컨만 없애도 운동량이 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네, 그걸 한번 없애보려고 했더니 버튼을 누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왜 되냐면 리모컨을 TV에다 옆에다 놓으면 돼요. 다시 TV에 앞으로 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TV 앞에 가가지고 리모컨을 TV 옆에다 놓으면 그 운동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다.